디자인과 마케팅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디자인 애니메이션 학부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디자인과 마케팅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디자인 마케팅의 좀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최대 만족을 주고 생산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즉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기업 활동을 마케팅이라 하겠는데요.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릴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라 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말하는 거죠. 그것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킨과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을 얻어냄으로써 기업의 이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러는 거래 쌍방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교환을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교환 과정을 통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Marketing is a human activity directed at satisfying needs and wants through exchange process. 예. 또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욕구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인간이 생리적, 심리적으로 안녕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5가지로 또한 분류했는데요. 저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고차원의 욕구로 활성화된다. 저차원의 욕구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이죠. 고차원의 욕구는 이제 좀 더 그 저차원의 욕구가 해결되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겠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것을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케팅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인간의 욕구, need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want, 필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needs와 want를 충족시키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마케팅에 관여된다고 했는데, 자, needs는 좀 더 이제 근원적이고 저차원의 것이라면 want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요구라고 하겠죠. 그래서 want는 필요라고 하는 것은 만인 공통적인 기본 욕구의 needs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좀 더 깊은 차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실현 수단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말한다. Desires for specific satisfiers of the deeper needs. 예.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배경은 이제 문화, 그 사람이 속한 문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한 중고 집단,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계층,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 이런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원츠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또한 개인의 특성도 반영된다.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연령, 학력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코틀러는 마케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케팅에 교환의 개념을 도입해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예. 교환의 개념을 도입해서 인간의 광범위한 활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주체는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마케팅 대상도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그럼 무엇이냐?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케팅 전략으로서 4P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P. 이건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인데요. 그 말은 이제 그동안 많이 활용되어 왔고, 또 많이 검증되어 온 어떤 그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4P에는 제품, 프로덕트,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제품인데요. 회사가 판매할 적절한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는요, 운송료, 서비스 이용료 등 가격 결정에 있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준입니다. 유통,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장소인데 왜 유통일까? 예, 장소로 물건이 있는 장소로 옮기니까 유통이죠, 그렇죠? 장소로 옮기는 것, 유통. 유통은 회사 제품이 적시적소에 소비자에게 도달되도록 유통기관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촉진은 프로모션. 이것은 회사와 회사의 제품에 관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소비자의 개념이 좀 약하죠. 소비자의 욕구 충족,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것은 좀 약하고요. 기업이 중심이 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상표의 컨셉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이 명확해지면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 경우에는 1년 동안은 친숙도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수립되면 여러가지 수단들을 비교 검토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죠. 네, 세일즈 프로모션, 줄여서 SP라고 하는데요. 세일즈 프로모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은 에도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이 SP 행사를 많이 하면서 SP 행사에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fun, 흥미와 재미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밸류,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준이죠, 수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죠. 소비자들에게 상표의 가치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선물 행사나 사은 행사 같은 이벤트를 할 때도 이렇게 주제에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주제가 없다면 그 행사를 하고 나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괜히 비용만 낭비한 것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일정한 환경적인 조건과 일정한 시점 내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마케팅 수단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쇄물, 영상물,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마케팅 수단들을 경영자가 직접 적절하게 결합 내지 또는 조화시켜서 구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는 그 대상이 주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촉진 전략, 유통 전략 등을 세워서 그런 시장에 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솔루션 마케팅 믹스를 하고 있는데요. 솔루션 마케팅 믹스에서는 그 대상이 고객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이제 타겟이라고 하죠. 고객을 타겟이라는 이유는 고객 개개인별 또는 특정 연령대별 또 성별에 따라서 그 마케팅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식 마케팅, 맞춤식 공급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 전략에는 이제 솔루션 전략, 가치 전략, 파트너 전략, 온 앤 오프 전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기에 소개된 것들은 차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수단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효과적으로 구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믹스이고,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는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왔고, 그리고 최근의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고객 개개인의 어떤 성향과 취향을 맞춰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케팅 전략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시대는 공급이 많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 펼쳐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객에 있어서 기업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고객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전 시대에는 기업이 뭔가 좋은 제품을 새로운 걸 생산하면 그냥 고객에게 이렇게 배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면 됐었는데, 팔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다양한 품질이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한 가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기업과 브랜드와 제품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변했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소비자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감을 구매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물건이죠. 그런데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제품을 선택했을 때, 구매했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 만족감을 주느냐, 자신에게 있어서 만족감이죠. 자신의 만족감, 어떤 내적인 문제가 된 거죠. 내부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인생의 가치를 논할 때 소위 신세대, X세대는 나와 가족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면 된다. 이제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40대 같은 경우는 경제력과 출세, 사회적인 성공이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렇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 잡아왔죠. 또한 여성의 패션에 있어서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초반 여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스타일, 유행 감각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브랜드와 가격과 원단의 품질, 바느질이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패션에 있어서도 이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을 대할 때도 10대나 20대 같으면 이제 아무리 새로운 음식이라도 한번 먹어본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은 거의 사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프차는 사실 불편하죠. 그렇지만 지프차의 그 외형적인 어떤 그 형태, 그것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불편하지만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파리룩 입고 아프리카에 그 탐험을 갈 건 아니지만 도시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그렇죠, 입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만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케팅 전략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경쟁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경쟁 체제가 된 것이죠. 세계의 유명 브랜드가 국내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무역 협정 때문에 정부가 외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국내에 진출한 유명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또 역으로 우리 기업도 외국에 진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도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국면 속에서 잘 헤쳐나가는, 또 기회로 삼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지만 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업종과의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경쟁의 카테고리가 무너진 것이죠.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들과 경쟁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 다른 업종의 회사도 자기 회사와 같은 제품, 같은 부류의 제품을 생산해서 선보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타업종과의 경쟁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택배회사는 최근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 때는 택배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큰 마트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편의점들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수많은 편의점들 또한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택배회사와 이런 많은 편의점들은 정말 상품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접근성을 많이 높여놨죠. 이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경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 경쟁 구조의 변화는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할 때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전략이란 무엇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또한 적게 싸우고 이기는 것.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많이 안 싸우고 크게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독점입니다. 독점. 법적으로 보장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배타적인 소유권. 네. 그것은 남이 따라 할 수 없고 또 남이 갖기 어려운 것을 내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타적 독점권이죠.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비경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첨예한 대립을 피해야 합니다. 대립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양쪽 모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싸우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이제 제일 좋은 거니까 대립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것, 닉 마켓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 닉 마켓. 그래서 틈새 시장 또한 이제 경쟁을 피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블루 오션이라고 그러죠. 레드 오션은 경쟁이 치열한 것, 블루 오션은 새로운 영역이죠. 그래서 많이 진출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선두주자가 되고, 그렇죠? 경쟁하지 않고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되는 것. 틈새 시장이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것. 틈새 시장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는데요.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원하는지, 소비자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소비자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요구를 깨우쳐서 이끌어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 전략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네, R&D와 마케팅 비교해 보겠습니다. R&D라고 하는 것은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연구와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만큼 기업에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장기간을 소요한다는 것이죠.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 소요된 기간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기간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특히 변화가 심한 오늘날 순간순간 기업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개발에 많이 투자할 수 없는 기업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잘 맞는 마케팅 기법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법, 이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과 마케팅이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디자인은 감성적이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독특함을 요구하고 시각적이고 표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물질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소비자의 심리와 관계되어 있고 경영의 일환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시장과 상품에 관한 실무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디자인 마케팅은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즉 기업의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 고객의 만족,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통합적인 프로세스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디자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또한 기업에게는 이윤을 가져다주는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서 디자인 마케팅이 현대 많은 기업들에게, 거의 모든 기업에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퍼플카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퍼플카우라고 하는 것은 그 세스 고딘이 퍼플카우라고 하는 책에서 주창한 개념입니다. 소떼가 지나갈 때 하나하나 구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중에 보라색 소가 있다면 다른 소들과 차별화되고 임팩트도 엄청나게 강하므로 이것을 마케팅에 응용해서 마케팅 전략 수행 시 차별성과 임팩트를 겸비한 보라색 소라고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색 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부수고 화제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퍼플 카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쉬운 말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는 이제 마니아, 오타쿠, 홀릭 이런 현상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이죠. 마니아, 오타쿠, 홀릭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소비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그 퍼플카우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다르고 새로운 것,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new. 마케팅과 디자인은 결합체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은 독립되고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디자인이란 마케팅이 전제된 조형활동입니다. 마케팅이란 디자인으로 구현되는 경영 전략입니다. 디자인은 결코 마케팅의 하위 요소가 아닙니다. 디자인이 곧 마케팅입니다. 이전의 디자이너 중심의 창의적 활동에서 이제는 마케팅에 근거한 강력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는데요. 계속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3강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